네, 안녕하세요. 양선주입니다. 스코어 차트 전주에 했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진행을 한 번 더 할 텐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희가 처음 그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코어 차트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3주 차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3주 차트의 고점, 저점을 체크를 한 후에 그 고점, 저점을 활용을 해서 이제 현물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이에요. 스코어 차트 보시면 스코어 차트입니다.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의 줄이 있습니다. 이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색 줄은 예측선이에요. 가격의 예측선. 그리고 빨간색은 실제로 시세가 흘러간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 차트로 되어 있는데 봉 차트가 아니라 선 차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캔들, 하나의 캔들을 점으로 이어서 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주 차트인데 그래서 3주 안에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3주 넘어가기도 하고요. 3주가 안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주라는 그 틀을 생각해서 3주 차트를 보고 여기가 그럼 1주, 여기가 2주, 여기가 3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3주짜리 차트인데 그냥 한 달, 대략 한 달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 한 달 정도 나올 수 있는 고점과 저점 정도를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파란색 라인을 봅니다. 파란색 라인의 제일 낮은 지점과 제일 높은 지점을 저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지금 요거는 4월 1일자의 비트코인 3주 스코어 차트인데요. 저점이 제일 낮은 지점이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 이게 제일 낮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지점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고 제일 낮은 데와 높은 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제일 낮은 이 저점을 쭉 따라가셔서 제일 끝 가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점이 66,0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66,000달러다 라는 이야기를 언제 했어요? 보시면 3월 20일 여기 3월 19일이고 3월 21일이니까 3월 20일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거 보이시죠? 3월 20일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가격을 실제로 도달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저희가 보면 빨간색 시세 라인이 이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월 20일 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 가격은 약 7만 달러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66,000달러 저점을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세가 쭉 왔다 갔다 빨간색 라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3월 29일. 요때쯤 3월 29일, 30일 요때쯤에 내려왔던 게 확인이 되시죠? 여기다가 매수를 걸어놔요. 언제 걸어놔? 3월 20일에 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내라고 했으니까 3주가 아닌 시점에 여기는 왔죠. 네, 3월 말쯤에 여기서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매수가 된 다음에는 이제 매도 타점을 찾아야겠죠? 매수가 됐어. 그러면은 팔 지점, 고점을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고점이 여기 보시면 74,0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시는 거고 원래는 이제 고점과 저점만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갈까? 그게 이제 관건이 되죠. 저점을 먼저 갈지 고점을 먼저 갈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라인의 방향성이 있어요. 요 보시면 올라가는 추세가 보이시죠? 이 파란 라인 예측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은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죠? 그러면은 최근 이제 앞으로 좀 내려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을 보고 방향성도 같이 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뭘 코인을 골라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코인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주 차트 체크하는 게 세 가지 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을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라이브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죠. 고른 코인의 3주 차트 변화를 매일 최소 한 번 체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체크를 해도 안 움직이는 때도 있고 갑자기 하루 만에 2번씩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습관적으로 맨날 체크를 한다라는 거 매일 최소 한 번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세 번째가 저점 고점의 변화 그리고 상승 하락의 방향성을 체크한다. 저점이랑 고점이 낮아졌는지 혹은 저점이 낮아졌는지 고점이 더 높아졌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의 방향성, 파란 라인의 방향성이 올라가는 방향성인지 혹은 내려가는 방향성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방향성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점 고점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아까 보여드린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저점 고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점은 66,000을 이야기를 했고요. 고점은 74,000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 고점을 알았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매수를 걸어놓고 아니면은 매도를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이 뒤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저점이 먼저 올지 고점이 먼저 올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여기는 이 구간에서는 모르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 라인 두 개가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 그럴 때는 매수도 걸어놔야 되고 매도도 걸어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 트레이딩을 할 때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코인도 갖고 있어야 돼요. 코인은 팔아놔야 되고 현금은 사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아래를 딱 이렇게 가둬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점의 매수, 고점의 매도, 그러니까 저점에 사는 거, 고점에 파는 거를 예약을 걸어 놓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의 코인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보유자산의 일부라고 체크를 제가 해놨어요. 3주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저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이 내려오면서 그 저점을 터치를 했는데도 그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스코어 라인, 예측치가 더 내려가.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이거 이제 나는 매수를 다 했는데 더 내려가네? 예측치도 내려가 버리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항상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냐? 풀 매수를 하거나 다 매수를 하는, 내가 가진 시드를 모두 털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어차피 모을 코인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팔 때도 다 팔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이익 실현만 하고 보유는 어느 정도 조금은 보유한 상태에서 완전히 진짜 엄청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 또 매도할 거를 남겨놓는 거죠. 진짜 혹시 모르는 그거를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풀매수하거나 풀매도 다 팔거나 다 사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보유자산의 일부라고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오버 언더슈팅을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스코어 차트에 대한 개념인데요. 오버슈팅은 더 오버해서 슈팅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점으로 체크했던, 예를 들면 아까 비트코인 74,000달러. 근데 그 비트코인 74,000달러보다 더 오버해서 슈팅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슈팅도 반대의 개념입니다. 언더 더 내려간다. 저점을 내가 66,000원 체크를 했어. 그런데 그 66,000달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가격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항상 풀매수, 풀매도를 금물이라고 체크를 이제 적어 놓았고요. 다음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이 나왔고 뭐 고점이 나왔어. 이게 예를 들면 저점이 나왔다고 칠게요. 저점 66,000을 예상을 했고 그 66,000의 실제 가격이 갔어요.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언더슈팅이 나온 겁니다. 언더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방향성을 위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 구간이었는데 그 저점보다 더 내려가고 시세가 실제로 더 내려가고 그 실제로 시세가 더 내려간 상태에서 스코어 예측치가 상승으로 방향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부터 상승하겠구나를 조금 예상을 하셔서 추가로 매수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버슈팅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점이 나와서 팔았어. 일부를 팔아놨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더 올라간 후에 더 올라갔다고 계속 더 팔면 그냥 그거는 분할 매도가 아니에요. 더 내려간다고 해서 계속 더 사면 그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시드 분할을 적절히 하셔서,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딱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만에 내가 저점을 잡아야 돼. 혹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고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주니까 고점 구간에서 다 팔지 마시고 어느 정도 팔아 놓은 다음에 파는 거를 이제 매도를 예약을 해두겠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간 후에 방향성을 아래로 줄 때, 스코어 라인이 밑으로 방향성을 줄 때, 그때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사실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을 했을 때 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3주 차트를 보셨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뭐냐면 3주 차트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조금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3주 차트가 어렵다라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주 차트가 일반 차트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했을 때 지금 들어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예술을 한다고 좀 생각하시고 잘 관찰을 해보시면 아 이때구나 하는 때가 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타이밍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거를 영민 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보셨기 때문에 그게 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걸 1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아 요게 요 정도구나 라는 감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현금과 코인의 비중을 적절히 관리한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에 이거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는 매수를 할 때 2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번을 하니까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자유도를 드리면 더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3번으로 나누세요. 3번으로 나누시는데 첫 번째는 매수 매도 그냥 걸어놓는 거, 저점 고점 체크해서 걸어놓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버슈팅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방향성 줄 때 한 번 더 매수하는 거. 그 다음은 그냥 남겨놓는 거. 진짜 이제 무슨 일 생겼을 때 활용하는 거. 그렇게 3가지로 분할을 해서 쓰시고요. 제가 이렇게 3가지를 분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현금과 코인의 비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현금 반, 코인 반 이렇게 있어요. 그 상태에서 현금에서 3번 나눠요. 코인에서 3번 나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금에서 3번 나누면 매수할 기회가 3번 있는 거고 코인에서 3번 나누면 매도할 기회가 3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3번 나누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달 거부터 제가 가져왔었죠. 데이터를 4월 1일자부터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4월 28일자까지 체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4월 28일 날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월 13일이 됐으니까 12일자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4월 1일 비트코인 3주 스코어 차트인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월 20일에 저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월 20일에 66,000에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매수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매수가 된 거는 3월 29일, 3월 30일 요 정도일 텐데 제가 4월 달 거 가져왔으니까 그냥 요때 이제 매수가 됐다라고 이제 칠게요. 그래서 66,000에 어쨌든 매수를 했습니다. 66,000에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방향성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1번 매수한 거예요. 첫 번째 매수한 거예요. 예약 매수 걸어놓은 거. 왜냐면 언더슈팅이 안 나왔어요. 66,000에서 더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얘가 저점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제 그 그림은 제가 못 가져왔는데 그런 그림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밑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언더슈팅은 안 나온 상태에서 방향성만 위로 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계속 위로 올라갔다가 방향성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저 끝에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런 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어쨌든 대략 고점이 나왔으니까 그 고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고점 얼마였어요? 74,000이었죠. 74,000이었는데 보시면 점점 가격이 바뀝니다. 자, 그래프 자체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프 자체는 이 모양은 그대로인데 어디가 바뀌냐면 옆에 있는 가격이 바뀌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이 74,000이라는 가격에서 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세요? 네. 이 파란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고점 예측치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5,000까지 고점이 올라갔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고점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이 그래프 자체가 조금 내려간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74,000으로 조금 더 내려왔고 다시 76,000까지 고점 올라갔다가 고점 76,000. 근데 어쨌든 고점 구간이 막 크게 바뀌진 않죠. 어쨌든 4,000, 6,000 요 정도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74,000
결국 어떻게 돼요? 74,000까지 갔다가 빨간색 라인 시세가 실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000에 매도를 해두었다면 요거는 여기서 매도가 한 번 됐겠죠. 그러면 매도를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3분의 1을 지금 매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흐름을 보면 74,000에 매도를 했는데 이 고점이 살짝살짝 바뀌면서 가격이 시세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74,000대에서 안 내려와. 74,000대에서 안 내려오면서 방향성은 밑으로 주고 있어요. 방향성은 밑으로 주는데 74,000대에서는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파란색 라인이 갑자기 또 쭉 올라가죠. 이렇게 저점 고점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 여기 고점 이거를 봐야 돼요. 여기 고점이고 그 고점이 실현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고요. 자, 여기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내가 매도를 했던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74,000을 보고 매도를 했던 구간이죠. 근데 그 스코어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8만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8만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고점이 변경됐을 때 매도를 하는데 이때 그냥 고점 나왔다 이렇게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방향성 밑으로 줄 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3분의 2가 지금 매도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5월달 들어서부터는 가격이 이제 하락해갔구나 이렇게 봤어요. 웬걸 더 올라가죠? 보시면 이거 날짜 점점 바뀌고 있는데 8만 달러에서 안 내려옵니다. 8만 달러에서 계속 안 내려왔죠. 저희 5월 초에 8만에서 안 내려오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8만 달러에서 고점 여기 있었습니다. 8만 달러 여기 고점 돌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고점이 더 올라갔죠. 8만 4천, 8만 3천 정도까지 고점 올라간 거 보이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더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최후에 진짜 이제 진짜 내려가나 보다 했을 때 쓰시고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83,000 정도에 왔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격이 82,800인가까지 82,880인가 정도까지 거의 83,000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쭉 내려가요. 1시간 만에 쭉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구간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83,000달러 구간을 지나고 오늘이 왔어요. 오늘인데 스코어 차트를 보실 때 스코어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차트 같이 보시잖아요. 이제 내려가겠다 하는 그 구간이 언제 나오냐면 가격이 계속 빠지면서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역배열이 발생을 하고 가격이 고야 라인 기울기 진짜 제대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S2 시그널도 확인이 되고 그런 게 조금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추세가 좀 꺾였나 라고 생각을 할 때 한 번 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물 또한 이제 숏 시그널이 떴을 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스마트랑 같이 좀 섞어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매도를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매도 안 했다라고 치고 아까 78,000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쳤을 때 현물 수익률이 10%, 12%에서 20%의 수익률이 나거든요. 66,000에 샀다가 78,000에 팔았다라고 쳤을 때 최대 20% 수익률이니까 현물로 했을 때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은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락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1배로 숏 치셔도 괜찮지 않나? 비트코인이니까요.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XRP만 치고 3주 차트로 해서 대신 이제 길게 가져가실 거니까 손절가 잘 잡아 놓으시고 이제 원칙이 있는 트레이딩 항상 하셔야 되니까요. 손절가 잘 잡아 놓으셨다는 가정 하에 지금 시그널도 이제 숏이잖아요. 시그널이 드디어 이제 숏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좀 숏으로 해서 하면 한 달 동안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7만 지금 저점 나오는 7만 한 1,000까지 이익을 보시면 9.6%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스코어 차트를 선물하랬다고 또 얘기 나올까봐 조금 무섭긴 한데 그 얘기가 그 얘기긴 한데 좀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레버리지 줄이시고 비트코인이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소액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스코어 차트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돈이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내 돈이 들어가서 스코어 차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잖아요. 그럼 한 사이클만 돌아가면
스코어 차트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스코어 차트를 하려고 보니까 저점이 계속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숏을 한번 쳐보셔라. 이렇게 모양이 뭐예요? 고점이 다 나온 상태. 그 다음에 저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또 갑자기 내려갈지 아니면 또 다시 올라갈지 저점을 올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스코어 차트는 이런 식으로 저점 고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중에도 두루뭉술 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은 스코어 차트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제가 최근 몇 달 보면 별로 스코어 차트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 게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3월 24일쯤에 매수 여기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언제 매수가 되냐면 여기 3월 28일, 29일쯤에 매수가 됩니다. 여기서 2,000달러 정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가 사실은 바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바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별로 안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에는 저점을 줬는데 저점 주면서 이제 고점을 준 게 2,200달러예요. 2,200달러 정도의 고점을 주고 나서 이 고점이 안 올라가요. 스코어 라인의 고점이 예측치가 안 올라가요. 2,200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럴 때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고점이 별로 안 움직이면 고점이 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거든요. 2,200, 2,400 이렇게 쭉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 기다려야지 1년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한 며칠 봤는데 고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2,200이 고점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00 정도에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좀 고점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같이 가는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때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그냥 2,200 정도에 계속 고점이 머물러서 2,200에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했더니 같이 가격이 움직입니다. 이 스코어 라인과 시세 라인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2,350 정도의 고점을 만들죠. 2,350 정도 고점을 만들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2,400 정도 왔을 때 한번 매도. 그래서 매도하는 기회 2번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없었어요. 왜냐면 2,400보다 더 많이 안 올라갔어요. 보시면 더 안 올라가죠. 가격이 2,400보다 더 안 올라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코어 라인이 점점 위로 올라와서 이 2,480 정도의 고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2,480의 고점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이 가격을 체크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2,480의 고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 무조건 올 거야. 이렇게 하고 1년 내내 기다리시면 안 돼요. 안 오고 그냥 내려가는 흐름을 탄다 그러면은 이제는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다시 나오는 고점 혹은 새로운 저점을 더 기다리는 게 맞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코어 차트를 보시면서도 사실은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이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2,480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2,480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체크해두고 그냥 좀 천천히 스코어 차트는 어차피 좀 천천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1.55라는 가격이 있어서요. XRP 1.55라는 1.55달러가 있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계속 1.55 구간에서 안 올라가. 더 이상 안 올라가. 1.55가 돼야 내가 팔 수가 있는데 안 올라가. 그러면서 고점이 다시 또 낮춰지고 뭐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1.55만 계속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냥 흐름이 내려가게 되면은 저점이 먼저 올 수 있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스코어 라인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고점 저점에서 그 가격만 딱 보시는 것보다는 흐름을 방향성을 좀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시게 되면 2,480달러를 새로운 고점으로 만든 후에 그 고점을 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지금 저점 이야기하는 게 얼마예요? 2,100달러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1일자고요. 이게 어제자. 보시면 2,100달러 이야기했다가 또다시 올라갔죠. 2,250 정도로 또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게
가격이 2250 정도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은 저점을 찾아서 가기에는 너무 짧아요, 이 구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 목표치가 너무 짧거나 고점 목표치가 너무 짧으면 그때는 타점으로 활용하시기엔 조금 수익률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때 그거 짧은 거 먹으려고 매수하고 이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 단타로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물로 좀 길게 가져가실 때는 조금 그렇게 짧을 때는 그냥 패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은 2250으로 보여지는데 저점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저점이 더 나올 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좀 지켜보시면서 저점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렇게만 했다라고 해도 어쨌든 현물 수익률 12에서 20%가 또 납니다. 진짜 신기하죠?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현물로 어쨌든 이게 수익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수 늘리기를 하시면 돼요. 사고 팔고 하시면서 개수 늘리기. 지금은 롱 했고 지금은 보시면은 숏으로 내려갈 걸로 보여지는 계속 스코어 차트가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숏 방향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도 레버리지 1 쓰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오래 가져가시는 거는 레버리지 높게 쓰시면 쓰실수록 위험률도 올라가지만 그 펀딩피 계속 나가는 거 아시죠? 무기한 투자라서 펀딩피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그거는 무리고 한 달 정도를 예측을 하셔서 레버리지 1 쓰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XRP 한번 볼게요. XRP가 보시면 이게 4월 1일자예요. 3월 23일 정도에 또 저점을 이야기를 했고 그게 1.35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예약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3월 말 4월 초쯤에 매수가 됐겠죠. 1.35 정도의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을 위로 주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을 위로 주고 있을 때 이제 올라가겠구나를 보시고, 고점 여기서 처음에 보시면 고점이 여기서 1.55가 나왔네요. 4월 1일자부터 1.55가 나왔네요. 1.55 나왔고 그 상태에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보면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했네요. 1.35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내려가서 저점을 더 밑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 여기서 지금 저점이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원래 1.35였는데 1.25 정도로 저점을 내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갔을 때 여기서 방향성 위로 줄 때 매수를 한 번 더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에서 매수를 한다. 그래서 결국 비슷비슷해요. 1.3, 1.35에서 한번 매수를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방향성 위로 줍니다. 방향성 위로 주면서 1.5, 1.5, 계속 1.5죠. 고점 1.5 계속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낮춰졌어요. 고점이 낮춰졌어요. 1.47 정도로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 모습을 줍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그렇게 크게 변동되진 않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점이 72,000, 74,000 뭐 요 정도 구간에서, 그러니까 74,000, 78,000 그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로 크게 많이 갭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한번 4월 17일 이때가 고점 구간을 한번 왔네요. 1.47 정도의 가격이 실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했다. 1.5달러 정도의 매도를 했다. 방향성도 밑으로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매도를 하게 되면 방향성 계속 밑으로 주죠. 밑으로 주는데 여기는 고점이 조금 이상해요. 고점이 위로, 여기 고점이 조금 나왔죠. 1.5 계속 고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1.5에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거기를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안 오고 4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5월달을 보여드리면 이게 5월 1일이거든요. 고점이 또 없어졌죠. 1.5 고점이 없어지고 1.5가 최대치로 나와요. 이렇단 말이에요, 스코어 차트가.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듭니다. 몇으로 만들어요? 1.25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1.25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보고 거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서 고점이 새로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1.5 고점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파란 라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만드는데 여기는 1.43 정도의 고점을 만들었네요. 1.43 고점 만들면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수익 구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아까 수익 구간 좀 짧으면 패스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패스를 했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1.5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오네요. 그쵸? 네, 거기가 안 오고 지금 방향성이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 근데 1.55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가는 이런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와요. 이럴 때는 되게 방향성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렇게 스코어 차트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5 정도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 구간이 나왔죠. 상승 구간을 이야기하는 이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1.5 드디어 오겠구나. 근데 결국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1.5를 조금 넘더니 아직 가지는 않았고요. 1.53 정도 지금 목표치 둔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고점 목표치가 있는 상황이고 저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는 아직 지금은 내려갈 타이밍이 아니야. 언젠가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고점을 살짝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그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현물 수익률 11에서 16% 정도 수익률이 나는 구간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매수매도 보여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최대 16%까지 수익률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직 저점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XRP 얼마에 사야 돼요? 라고 하면은 아직 모릅니다. 한 앞에 나왔었던 1.25 정도 구간이 지금은 예상이 되는 구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주 스코어 차트를 매일매일 잘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이 스코어 차트 들어보시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계속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랑 같이 스코어 차트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영미 사장님이랑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다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1.5 그러면 그거잖아 이렇게 딱 이제 머릿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스코어 차트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고요. 당장 내일부터 실전할 때 이런 이야기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